청취자님, 혹시 월드컵 결승전을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월드컵 결승전이요. 네, 그 후반 추가 시간이고 완전 동점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 국가대표팀 스트라이커가 페널티킥을 차려고 막 공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발에 공이 닿고 허공을 가르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TV 화면이 뚝 끊기더니 깊은 산속에서 어떤 아저씨가 버섯을 캐면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 진짜 상상만 해도 피꺼솟.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네요. 그렇죠. 아마 다들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 장면인가 싶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며칠 전에 대한민국 전국에 송출되는 실제 정규 방송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방송 역사에 남을 만한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대형 사고였죠. 사실 시청자가 어떤 프로그램에 2시간이라는 금쪽 같은 저녁 시간을 투자할 때 거기는 방송사와 시청자 간에 보이지 않는 신뢰의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네, 신뢰 계약이요. 그런데 지난주에 수백만 명의 눈앞에서 그 계약서가 아주 처참하게 찢겨나간 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주제, 바로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2026 한일 가왕전 첫 방송 사태입니다. 네, 아주 뜨거운 감자죠.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유튜브 채널 높은 자리에서 아주 날카롭게 짚어낸 방송 리뷰, 그리고 그 현재 말 그대로 불타오르고 있는 시청자 게시판의 폭주 상황을 정리한 자료들을 샅샅이 해부해 볼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딥다이브의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시청률 수치 뒤에 숨겨진 기획의 치명적인 오류를 분석하고요. 또 어떻게 이 단 한 번의 방송 사고가 수백억 단위의 방송산업 생태계 전체를 뒤흔드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그 구조적 메커니즘을 파헤쳐서 청취자님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 사태가 흥미로운 이유는요. 이게 완벽한 모순을 품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표면적인 데이터만 딱 놓고 보면 이 프로그램은 훌륭하게 부활을 했어요. 아, 겉보기에는 성공적이다. 네. 하지만 그 내부의 시청자 반응 지표를 뜯어보면 방송사가 자신들이 가진 가장 훌륭한 무기를 어떻게 스스로 망가뜨렸는지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실패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아, 스스로 망가뜨렸다. 그럼 일단 그 훌륭한 무기 이야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보죠. 프로그램 자체의 원초적인 화력은 분명 엄청났잖아요. 엄청났죠. 닐슨 코리아 기준 첫 방송 시청률이 5.6%를 기록했어요. 스포츠 경영 같은 언론에서는 막 첫 방부터 6.4%로 터졌다. 이렇게 축포를 쏘는 기사들을 쏟아냈거든요. 단순한 숫자 같지만 이 5.6%가 갖는 산업적 맥락이 꽤 무겁지 않나요? 네, 그 숫자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프랜차이즈의 역사를 좀 봐야 합니다. 사실 가왕전 시리즈의 첫 시작인 시즌 1은 무려 11.9%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했던 메가 히트작이었거든요. 아, 거의 12% 가까이 나왔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시즌 2로 넘어가면서 그 시청률이 4.9%로 완전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와, 절반이 날아간 거네요. 네. 방송계에서 절반의 시청자가 이탈했다는 건 단순한 부지를 넘어선 프랜차이즈 자체의 위기 경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5.6% 혹은 일부 지표 기준으로 5.9%로 시청률 반등을 이뤄냈다는 건 하락하던 그래프의 머리를 다시 위로 꺾어 올렸다는 점에서 제작진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주었을 겁니다. 아, 확실히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흥행 면에서는 좀 아쉽다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화제성 면에서는 분명 의미 있는 수치네요. 그리고 그 반등을 이끌어낸 동력 중 하나가 바로 화려한 캐스팅이었어요. 네, 캐스팅이 진짜 한몫했죠. 전유진, 박서진 이렇게 이미 거대한 코어 팬덤을 쥐고 있는 가수들이 게스트로 쫙 투입되면서 초기 화제성을 꽉 잡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건 그 예상을 뒤엎은 일본 출연진들의 압도적인 기량이었어요. 아, 일본 참가자들 정말 대단했죠. 네, 방송 초반부터 다케나카 유다이 같은 일본 가수들에게 충분한 분량을 딱 할애하면서 그들의 실력을 가감없이 보여줬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첫 방송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그 일본 참가자들의 퍼포먼스 퀄리티였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아주마 아키라는 참가자의 무대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아, 모란동백 부르신 분이요? 네, 맞아요. 한국의 서정성이 짙게 밴 곡인 모란동백을 불렀는데 놀라운 건 이게 단순히 가사를 외워서 부른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한국어 발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곡이 품고 있는 특유의 감정선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소화해냈거든요. 극찬이 쏟아졌죠. 와, 발음뿐만 아니라 감성까지 잡았다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에 마코토 이노우에라는 참가자 역시 첫 무대부터 압도적인 라이브 스킬이랑 무대 장악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단숨에 이 사람은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런 평가를 끌어냈죠. 사실 청취자님들 비슷하게 느끼셨겠지만 한국 대 일본의 트로트 경연이다 이러면 무의식적으로 한국 가수가 홍구장의 이점을 안고 좀 유리하게 이기지 않겠나? 하는 구조적인 예상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감성 자체가 워낙 한국적인 장르니까요. 네. 그런데 그 높은 음자리의 리뷰 자료를 읽어보니까요. 이건 마치 원정팀 선수들이 홈구장의 관중들을 완벽한 개인기로 싹 압도해버리면서 그 편견을 박살낸 것 같은 약간 그런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청취자님도 이런 반전 정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바로 그 지점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청자를 몰입시키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기제거든요. 심리적 기제요? 네, 시청자들의 뇌리에 있는 당연히 한국이 이기겠지 하는 그 인지적 방심을 원정팀의 압도적인 실력이라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확 깨부수는 거죠. 뛰어난 기량의 언어랑 국경을 초월한다는 걸 딱 증명하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음 모델을 미친 듯이 기대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셋업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완벽합니다. 훌륭한 재료, 엄청난 실력자들, 그리고 반등하는 시청률. 그런데 문제는 제작진이 이 완벽한 재료에다가 이상한 양념을 막 치기 시작하면서 발생합니다. 이제 올 게 왔네요. 네, 시청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인위적인 규칙들 때문인데요. 가장 논란이 된 게 바로 이번 시즌에 도입된 100초룰입니다. 참가자가 노래를 온전히 부르는 게 아니라 딱 1분 40초, 즉 100초만 부르게 하고 뚝 끊어버리는 탐색점 규칙이죠. 네, 이게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틱톡이나 릴스처럼 막 15초 안에 쇼부를 보지 못하면 시청자가 바로 뒤로 가기를 누르는 쇼포맷 시대잖아요. 그렇죠. 요즘 트렌드가 좀 빠르긴 하죠. 그러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는 한 회차 안에 14명이라는 많은 참가자를 빠르게 쫙 노출시켜야 하고 또 초반에 시청자들의 도파민을 터뜨려야 하니까 이런 속도감 있는 규칙을 도입한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현 시대의 미디어 소비 트렌드를 되게 영리하게 반영한 전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케팅의 관점에서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매우 타당한 접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략은 자신들이 팔고 있는 이 핵심 상품의 본질을 완벽하게 오판한 결과입니다. 본질을 오판했다. 네, 이 프로그램이 다루는 트로트나 감성 보컬 음악은요. 15초짜리 팝송의 훅으로 훅 치고 빠지는 그런 장르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생리학적이고 서사적인 경험이거든요. 서사적인 경험. 가수는 첫 소절에서 호흡을 잡고 1절에서 서서히 감정을 쌓아 올린 뒤에 클라이맥스에서 그걸 빵 폭발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서사를 기계적으로 딱 100초에 맞춰서 절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산통이 깨지겠네요. 맞아요. 노래가 그냥 짧아지는 게 아니라 시청자가 감성적 보상에 쫙 받아야 할 그 카타르시스 부분이 아예 절단되는 겁니다. 자료에 나타난 시청자들 반응 보세요. 노래를 듣다 만 것 같다. 감지라는 예고편 수준이다. 흐름이 뚝 끊긴다. 이거 단순한 투정이 아니에요. 진짜 생리적인 불만인 거네요. 맞습니다. 생리적으로 벅차올라야 할 감정이 물리적으로 차단당하면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시청각적 좌절감인 거죠. 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수는 원래 노래 끝까지 감정선을 끌고 가야 하잖아요. 이건 마치 청취자님 비유를 하자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 가서 최고급 요리를 딱 한 입만 먹고 뺏어간 다음 이따가 요리사들끼리 점수 매기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아주 잔인한 비유네요. 화제성은 좀 챙겼을지 몰라도 시청자에 대한 예의는 완전히 버린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시청자를 불편하게 만든 기계적 룰이 있죠. 바로 자체 평가제입니다.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네, 가수들끼리 서로 점수를 매기는 자극적인 방식인데 심지어 특정 무대에 50점을 주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을 탔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50점이라는 점수는요. 사실상 평가가 아니라 모욕에 가까운 수치거든요. 제작진은 이 50점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숫자를 방송의 긴장감을 높이고 화제성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너무 노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완전 노이즈 마케팅이네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의 시청층은 단순한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코어 팬덤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특정 가수를 열렬히 지지하고
보호하려는 강력한 코어 팬덤들이 주축이거든요. 맞아요. 팬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가수가 무슨 방송 재미라는 명목하에 타당한 이유도 없이 동료한테 50점 반토막 점수를 받고 면박당하는 걸 보면 이게 예능적 재미가 아니라 거의 폭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부족하면 자료를 보니까요. 시청자들이 직접 나서서 팬들끼리의 갈등을 막으려면 최소 60점에서 100점 사이로 기준선을 좀 둬야 한다. 이렇게 보완책까지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참, 시청자가 제작진보다 프로그램의 붕괴를 더 걱정해서 안전장치를 손수 설계하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런 식의 자극적인 평가는 당장의 기사거리를 막 만들어내고 일시적인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팬덤 사이에 불필요한 적대감을 키우고 엄청난 피로감을 누적시킵니다. 결국 제 살 깎아먹기건요. 그렇죠. 프로그램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야 할 팬덤을 서로 물어뜯게 만드는 그야말로 독약이나 다름없는 기획인 거죠. 백초롤로 감동을 빼앗고 50점 평가제로 기분까지 상하게 만들었네요. 하지만 청취자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포맷의 아쉬움은 차라리 애교에 가깝거든요. 방송사 편집실에서 일어난 진짜 물리적인 재난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것이 왔군요. 통편집 사퇴. 네, 바로 참가자들의 무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통편집 사태, 그리고 방송사고 수준의 송출 문제입니다. 전체 14명 중에 무대가 공개된 게 단 10명뿐이었어요. 구수경, 강혜연, 타리, 나탈리아. 이 4명의 무대가 아무런 사전 고지도 없이 그냥 다음 회차로 밀려버린 거죠. 이건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모멘텀은 생명과도 같잖아요. 누구는 그 첫 방송에 어마어마한 스포트라이트랑 프리미엄을 싹 다 가져가는데 나머지 4명은 편집의 희생양이 되어서 일주일 뒤로 덩그러니 밀려난다. 이거는 오랫동안 무대를 준비한 가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만요. 경쟁의 출발선 자체를 왜곡시켜버리는 심각한 공정성 훼손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거는 단순히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변명이 안 되죠. 오디션 포맷에서 시청자는 아주 공정한 룰 위에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전제로 그 프로그램을 소비하거든요. 그런데 제작진의 역량 부족으로 그 밸런스가 딱 무너지는 순간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결과 자체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작진의 역량 부족이 아주 극에 달한 활용정정을 찍은 사건이 바로 방송 직후에 벌어집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월드컵 결승전 도중에 자연인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상황 비유로 들었었잖아요. 네, 그 끔찍한 비유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한일 가왕전 첫 방송 엔딩이 제대로 마무리되기도 전에 갑자기 편성표에도 없던 나는 자연인이다가 화면에 팍 튀어나왔어요. 시청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흐지 엔딩, 그러니까 흐지부지 끝났다고 해서 붙여진 전대미문의 송출 사고였죠. 4월 14일 MBN 시청자 게시판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네, 게시판 폭주 사태가 났죠. 방송 중에 갑자기 자연인이 왜 나오냐, 편집 PD가 졸았냐, 송출 시스템 결함이냐 이러면서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항의글로 완전히 도배가 되었어요.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청취자님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디션 결승전에서 우승자 발표 직전에 자연인이 나온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홧김에 PD가 졸았냐 욕할 수 있지만 현대의 그 거대한 방송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런 치명적인 사고가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정말로 누가 부조정실에서 버튼을 잘못 누르기라도 한 건가요?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알면요, 이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 시스템의 붕괴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군요. 현대의 방송 송출은 주조종실이라는 곳에서 매우 정밀한 타임코드에 의해 자동화되어서 움직입니다. 완전히 기계로 돌아가는 거군요. 네, 편성표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이 초 단위, 아니 프레임 단위로 시스템에 딱 입력되어 있거든요. 만약 제작진이 당초 약속된 방송 시간보다 단 1분이라도 길게 편집된 테이프를 넘겼는데 그 변경 사항이 시스템에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그냥 잘라버리나요? 맞습니다. 컴퓨터는 시청자가 지금 엔딩의 클라이맥스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입력된 시간이 딱 되면 기계적으로 그냥 다음 프로그램의 송출 스위치를 넘겨버리는 겁니다.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테이프를 넘겨받은 송출 부서랑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방송국의 가장 근본적인 파이프라인이 붕괴된 아주 치명적인 아마추어리즘의 결과물인 거죠. 와,
아무리 시청률 확보를 위한 전략적 편집, 100번 양보해 이해하려 해도 이거는 충성도 높은 시청자들을 제발로 쫓아내는 지름길 아닌가요? 청취자님, 만약 여러분이 100초 룰의 그 답답함을 꼭 참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50점을 받는 불쾌함도 막 견디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기계적인 시스템 오류로 엔딩마저 강제로 빼앗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 분노는 단순히 오늘 방송 별로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송국이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그 심리적 거부감이 이번 심층 탐구의 마지막 도달점입니다. 이 단 한 번의 방송 사고가 왜 단순히 한 회차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없는지, 왜 수백억 원의 비즈니스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나비 효과인지 우리는 여기서 점들을 연결해봐야 하거든요. 점들을 연결한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하나의 첫 방송 시청률 5.6%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방송산업에서 보통 이런 핵심 프로그램을 텐트의 기둥을 딱 세군다는 뜻의 텐트폴 컨텐츠라고 부르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뼈대죠. 제시된 자료의 핵심을 관통하는 통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026 한일가왕전은 독립된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건 거대한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의 입구에 불과합니다. 이 방송의 궁극적인 성패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에 곧바로 이어질 전국 투어 콘서트의 흥행과 아주 완벽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은 본질적으로 그 뒤에 이어질 수백억 단위의 라이브 오프라인 콘서트 티켓을 팔기 위한 거대한 2시간짜리 주간 광고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군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연말에 예정된 현역 과왕 시즌4 남자편, 이 후속 프로그램의 흥행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시청자층의 낙수 효과까지 전부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으로 묶여 있는 거죠. 와, 방송국은 1년 내내 수익을 창출하는 정교한 세일스 퍼널을 딱 구축해 놓은 거네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계속 무슨 이야기를 나눴죠? 100초 룰로 음악의 감동을 거세해버렸죠. 네, 그리고 50점 자체 평가제로 팬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고요. 통편집으로 참가자 4명의 기회를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자연인 송출 사고로 시청자의 몰입을 강제로 종료시켰죠. 이 모든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분노하고 채널을 돌려버린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굽니까? 바로 하반기에 수십만 원짜리 VIP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고 연말 후속 프로그램 때 리모컨을 딱 쥐어줄 유일한 코어 고객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무성의한 편집과 무책임한 엔딩이 무서운 겁니다.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코어 팬덤이 아예 등을 돌리게 만드니까요. 첫 방송 시청률이 5.6%로 반등했다고 막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었던 거죠.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그 거대한 수익 창출의 파이프라인을 완전 폭파시켜버린 거네요. 무성의한 기획과 시스템의 붕괴는 결국 시청자와의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자본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충성도 높은 팬덤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의 인내심이 무한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뢰라는 건 한 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전국 투어 콘서트부터 연말의 후속 시즌까지 정말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거든요. 무섭네요. MBN 시청자 게시판의 그 분노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제작진이 시스템의 오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만 하는 산업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한일가왕전 첫 방송 사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일본 참가자들의 그 놀라운 기량과 막강한 팬덤이라는 이 최고의 식재료를 가지고도 주방장의 무리한 조리법과 식당의 정전사고가 겹쳐지면서 최고급 요리를 망쳐버린 격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알맹이, 그러니까 출연진의 실력을 오롯이 담아내는 것은 결국 그것을 대하는 제작진의 진정성과 시스템의 기본기거든요. 네, 기본기죠. 그 기초적인 그릇이 흔들리고 깨져 있다면 아무리 뛰어난 콘텐츠라도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번 사태가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청취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즐겨보는 수많은 미디어와 콘텐츠들 속에서 알맹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담아내는 편집과 방송사의 태도라는 그릇이 깨져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그 콘텐츠를 소비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도발적인 최종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기존의 방송 매체들이 막 이런 식의 인위적인 화제성 만들기, 룰로 감정 조작하기, 참가자 통편집하기, 게다가 자극적인 편집과 송출 시스템 오유로 계속해서 시청자를 기만한다면 앞으로 이런 음악 서바이벌 장르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아, 묵직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미래의 시청자들은 PD의 가위질이나 기계적인 타임코드가 단 1%도 개입할 수 없는 곳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지 않을까요? 가수가 카메라 앞에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완창하고 시청자가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소통하는 가공되지 않은 100%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만이 진정성을 인정받는 시대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화려한 세트장과 포장된 자극만 남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결국 외면받을 겁니다. 맞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앞으로 콘텐츠를 보실 때 그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시스템의 민낯을 꿰뚫어보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길 바랍니다. 다음번 TV 앞에 앉으실 때 이 질문을 꼭 떠올려 보세요. 이 방송은 과연 나의 시간을 존중하고 있는가? 언제나 그렇듯 마지막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